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사실은 거의 처음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이. 네. 언론에서 정말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고. 명종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저번에 화물칸에서 발견된 그 정강이 뼈? 이게 허다윤 양의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물칸 수색을 정밀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화물칸은 뻘이네, 짐이네, 차량이네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간이 가장 지금 수색하기가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겠죠. 왜 수색을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경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네,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왜 막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유병헌 회장의 시신 신고했던 사람 있죠. 그 신고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 지급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 법원이 유병헌님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네요 이게. 정말 황당한 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명수배범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빼놓고요. 지명수배 전단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인자야.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싸움이 나서 저 사람을 신고했어. 누가 누굴 때려서 때린 사람을 가해자를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였어. 그런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런 케이스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보상금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배범을 그 수배범인지 모르고 잡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인지 밝혀진 경우 그러면 경찰도 1계급 특진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은 유독 이렇게 법원까지 나서서 안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되게 유치한 추론은 유병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간단하다. 그러면 맞는데. 밖으로 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유병헌 아닌데 왜 돈을 주니 아깝게.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상식적이진 않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주기 싫은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패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실 뭐 지어적 지열인 거고 당시 세월호에서 노트북이 발견되던 날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에 의심되는 비밀보서가 발견됐고 발표하기로 한 그날 유병헌 아들 유대균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정편이나 이런 언론들은 유대균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사실 유대균이 무슨 죄가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버지 잘 둔 죄. 5시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에 유대균이 잡혔다는 거. 압송하는 장면이 생방송되고 있고 세월호에서 발견한 노트북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는 묻힙니다. 그런 날이었다. 이런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예, 그게 더 중요하죠. 유대균 체포 과정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었잖아요. 뭐 상식적이지 않게 도피 생활을 했고 상식적이지 않게 그거를 잡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 같이 잡혔던 여자분들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영상에 보여서 그게 좀 이상했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밍이 참 잘 맞았죠. 그 후로 유대균은 실형을 살았나요? 살고 나왔어요. 네. 살고 나왔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유병헌이고 얘는 이제 유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을 한번 보니 그냥 그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세월호랑 아주 무관하게 무슨 업무상 횡령, 뭐 배임 이런 걸로 걸어요. 네. 그 다음에 실형 살게 만드는데 이제 확실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걸 컨트롤하는 세력이 일단 유병헌 악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유병헌 추적 드라마를 만들고 세월호 사건의 진짜 핵심들은 다 비켜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시신 발견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건 키나 뭘나 봐도 유병헌일 수 없다. 경찰이나 권력 핵심부에서는 그걸 밝히지 못하지만 유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짜고 신고를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그때 의심을 잠깐 했었었는데 소송을 한 거 보니까 짜신 건 아니신가 봐요, 이분이. 아. 그것까지도 짜지 않았을까? 저 짜고 유병헌이라고 신고를 한 거 아닐까 좀 그 생각했었는데. 짜고 했는데 틀어졌나? 돈을 안 주니까 승질나서 틀어졌나? 소송을 했는데 졌다. 아니면 소송해서 지는 것까지 짰다.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정말 화가 나네. 이게 만약에 범국민적으로요. JTBC 일부가 그런 걸 보도하지 않고 전 언론들이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의인 것처럼 보이는 노트북이 나왔다. 그 당시 그분이 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안 그래도 국정원이 의심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침몰이 원인이 뭐 대선을 묻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15일 날 왜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간첩
조작에가 걸려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게 막 대대적으로 컸었는데 세월호가 그 다음날 침몰을 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묻혔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저것 이슈가 참 많았죠. 그때 당시에 부정대선하고 뭐 국정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걸 좀 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국정원 고게 노트북이 나온 거나 아니면 그 CCTV가 제대로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 예, 그 좀 밝히라는 여론이 좀 더 셌겠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뭐 세월호 연관성을 찾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 어떤 실무적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실 국가적 파장을 고려해가지고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칼기 폭파 사건이에요. 아, 네. 민주 정권이 들어섰지만 당시에 이종찬 국정원장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선 전에는 국정원 당시 국정원이 아니죠. 그때는 안기부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막상 국정원장 되니까 유혐의가 덮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국정원이 단 한 번도 개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개혁을 하려고 하셨다가 그냥 묻었어요. 이름만 그냥 바꾸셨죠. 근데 국정원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집단은 TF를 만들어서 살짝살짝 이렇게 모양을 바꿀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훅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역사에 남겨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권력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하니 너희들 뒤에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 뒤에 더 이상 봐줄 사람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뭐 권력이 바뀌어서 예, 충성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TF 만들어서 적당히 묻을 거 묻고 100%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집단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려주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건 개혁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뭐 인사조치 정도? 예. 강력한 처벌이죠. 네. 중형. 예. 만약에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서 사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보다요. 저는 더 강력히 처벌받아야 될 것이 정치에 개입해서 뭐 대선을 변질시켰다 이런 것보다 더 자기들의 이익 사업을 해서 그게 불법적인 게 동원됐고 그 사이에 뭔가 인명 손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당사자들은 저는 사형에 준하는 그런 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정치권에 줄대는 것도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지역마다 가면은 국정원이 있습니다. 지부 이런 걸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이권 사회에서 개입하고요. 간혹 그런 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부산의 LCT 비리에도 국정원 직원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런 방식이 현재 국정원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월호 사건과 국정원 뗄래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대균 체포, 유병헌 추적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국정원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병헌 관련돼서 좀 어이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많았잖아요. 뭐 골프채 50억 골프채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제사법위에서 국정감사 7월 3일날 2014년도 7월 3일날 있었던 그 법제사법위에서 물어봤어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뭐라 하냐면 그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고. 뉴스에 그렇게 막 빵빵 터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이제 딱 아예 못을 박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황교안 말처럼 뭐 유병헌 정관계 로비 관련돼서는 수사조차도 되지 않았던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하나 좀 어이없는 게 2014년도 7월 9일날 그 세월호 국정조사예요. 여기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유병헌은 검거를 이제 오랫동안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검경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때 군대까지 동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구속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이제 법무부 황교안 장관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그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감청 방법을 제대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종래의 도피범들과 달리 유병헌을 도와주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많고 휴대폰 감청을 못해서 지금 유병헌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검찰이 이제 검거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휴대폰에 대한 감청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병헌이나 뭐 유병헌 그 도피 행각을 돕는 그 주위의 조력자들 휴대폰 감청이 가능했다면 벌써 유병헌 검거했을 거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뭐 큰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중대 범죄, 살인 뭐 유괴 이런 게 이제 일어날 경우에 사람들 검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 감청법을 꼭 통과를 시켜줘야겠다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 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수사의 효율성 또는 뭐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감청이 안 돼서 유병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왜 뭐 송치제 치고 가거나 그러면 내비게이션 그 휴대폰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유대균이 뭐 서초구 언남초등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언남초등학교를 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3개월 동안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해가지고 다 예, 조사를 했거든. 뭐 송치골 가든 송치제 휴게소 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뒤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 다 감청하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국정조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감청이 지금 안 돼서 유병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지검의 한국성급비리 관련돼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요. 이게 이제 2014년도 4월 24일인데, 이게 이제 세월호 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그 한국성급 목포 지부 선체검사원 전모 씨가 이제 구속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대법원 확정이 난 건 아니고 2심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2심까지 무죄가 났어요. 네, 무죄가 이제 난 상태고, 근데 이제 1심 재판부가 요거는 이제 한겨레 그 2015년도 10월 21일 기사 내용을 보면 1심 재판부는 세월호 검사원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한국성급의 사실 조회서와 직원 법정 증언 그리고 탄원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한국성급 회장이 자기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주지 말라고. 업무방해 그 피해자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검찰이 이게 보통 이제 선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세월호가 뭐 보건성이 약하고 뭐 이런 이제 원인으로 밝혀졌잖아요. 검찰이 밝혀내기를. 그러면 선박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상대편이 한국성급이 아니고 이제 세월호 예를 들어서 뭐 유가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그 돼야 되는데 업무방해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선박 그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피해자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고 한국성급으로 기소를 했어요. 얘가 검사를 잘못해서 피해를 한국성급이 입었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할 때 한국성급이 피해자로 기소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한국성급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 한국성급 회장이 내가 피해자야. 근데 나는 얘 처벌을 원치 않아. 그리고 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가 유병헌 회장이잖아요. 네. 근데 유병헌 회장에 대한 우리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양반은 사실 세월호 사건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유병헌은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청해진 해운에 세월호를 운항하는 책임이 일단 없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게 그 세월호 안에 사진 갤러리 중축하는 것 전시실. 그것 때문에 뭐 안전성이 뭐 보건성이 뭐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마저도 청해진 해운 자체 관련자들한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의 어떤 뭐를 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가 그건데 세월호 안전관리의 그 의무가 선원이나 선장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거지 그 대주주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도 유병헌 회장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그 한국성급의 그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그 그러니까 선원을 조사를 하다 보면 구호 책임이 있었으니 근데 먼저 탈출을 했으니 그럼 선원 먼저 조사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니네 얼마나 시켰니? 1년에 뭐 몇 번이나 시켰니?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선사를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냈는지 배를 제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데 뭐 돈을 줬다 아니면은 뭐 제대로 투자가 안 됐다라고 하면 회계장부를 열어보고 그렇게 해서 혹시 뭐 위에 뭐 I1I 홀딩스나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 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유병원을 잡자였잖아요. 4월 17일부터 유병원을 잡자였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네.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3년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유병원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네. 그게 네. 그 의혹을 제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네. 유병원은 잡혀봐야 사실상 구속도 못 시킨다. 국민적인 질타는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그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네. 그 유병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 네. 털어야지 그걸 도망간다고 어디로 도망가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상 잡혀있는 상태로 도망가는 것처럼 꾸며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무슨 블랙요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누구 봤다더라 이런 소문 퍼뜨리면 마치 우리들은 보도상으로 유병원은 계속 도망다니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은 그를 찾으러 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사실은 거의 처음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이. 처음이죠. 네. 언론에서 정말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고. 명종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저번에 화물칸에서 발견된 그 정강이 뼈? 이게 허다윤 양의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물칸 수색을 정밀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화물칸은 뻘이네, 짐이네, 차량이네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간이고 가장 지금 수색하기가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겠죠. 왜 수색을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경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네,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왜 막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유병원 회장의 시신 신고했던 사람 있죠. 그 신고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 지급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 법원이 유병원님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네요 이게. 정말 황당한 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명수배범 유병원이라는 사람을 빼놓고요. 지명수배 전단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컸었는데 세월호가 그날 그 다음날 침몰을 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묻혔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저것 이슈가 참 많았죠 그때 당시에 부정대선하고 뭐 국정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걸 좀 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국정원 고게 노트북이 나온거나 아니면 그 CCTV가 제대로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 예, 그 좀 밝히라는 여론이 좀 더 셌겠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뭐 세월호 연관성을 찾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믿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 어떤 실무적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실 국가적 파장을 고려해가지고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칼기 폭파 사건이에요. 아, 네. 민주정권이 들어섰지만 당시에 이종찬 국정원장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선 전에는 국정원 당시 국정원이 아니죠. 그때는 안기부에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막상 국정원장 되니까 유야무야 덮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국정원이 단 한 번도 개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 혹시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에 유대균이 잡혔다는 거. 압송하는 장면이 생방송되고 있고 세월호에서 발견한 노트북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는 묻힙니다. 그런 날이었다. 이런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게 더 중요하죠. 유대균 체포 과정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었잖아요. 뭐 상식적이지 않게 도피 생활을 했고 상식적이지 않게 그거를 잡았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 같이 잡혔던 여자분들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영상에 보여서 그게 좀 이상했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밍이 참 잘 맞았죠. 그 후로 유대균은 실형을 살았나요? 살고 나왔어요. 네. 살고 나왔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유병원이고 얘는 이제 유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을 한번 보니 그냥 그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세월호랑 아주 무관하게 무슨 업무상 횡령, 뭐 배임 이런 걸로 걸어요. 네. 그 다음에 실형 살게 만드는데 이제 확실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걸 컨트롤하는 세력이 일단 유병원 악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유병원 추적 드라마를 만들고 세월호 사건의 진짜 핵심들은 다 비켜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시신 발견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건 키나 뭘나 봐도 유병원일 수 없다. 경찰이나 권력 핵심부에서는 그걸 밝히지 못하지만 유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짜고 신고를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그때 의심을 잠깐 했었었는데 소송을 한 거 보니까 짜신 건 아니신가 봐요, 이분이. 아, 그것까지도 짜지 않았을까? 저 짜고 유병헌이라고 신고를 한 거 아닐까 좀 그 생각했었는데. 짜고 했는데 틀어졌나? 돈을 안 주니까 승질나서 틀어졌나? 소송을 했는데 졌다. 아니면 소송해서 지는 것까지 짰다.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아이씨. 정말 화가 나네. 이게 만약에 범국민적으로요. JTBC 일부가 그런 걸 보도하지 않고 전 언론들이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의인 것처럼 보이는 노트북이 나왔다. 그 당시 그 분위기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안 그래도 국정원이 의심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침몰이 원인이 뭐 대선을 묻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15일 날 왜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간첩 조작에 얘가 걸려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게 막 대대적으로 그 살인자야.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싸움이 나서 저 사람을 신고했어. 누가 누굴 때려서 때린 사람을 가해자를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였어. 그런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런 케이스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보상금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배범을 그 수배범인지 모르고 잡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인지 밝혀진 경우 그러면 경찰도 1계급 특진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은 유독 이렇게 법원까지 나서서 안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되게 유치한 추론은 유병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다. 그러면 맞는데. 밖으로 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유병헌 아닌데 왜 돈을 주니 아깝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상식적이진 않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주기 싫은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패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실 뭐 지어적 지혈인 거고 당시 세월호에서 노트북이 발견되던 날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에 의심되는 비밀 보고서가 발견됐고 발표하기로 한 그날 유병헌 아들 유대균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그러면서 정편이나 이런 언론들은 유대균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사실 유대균이 무슨 죄가 있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잘 둔 죄. 5